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하면은 자동차 공장이 몰려있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요. 이번에는요, 현재 시간 13일부터 디트로이트에서 모터쇼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장을 선도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었나요? 네,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총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동안 CES에서 나올 만한 스마트카, 그리고 차 소재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요. 결국 이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전 세계 4대 모터쇼 중에 하나로서 연초에 자동차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터쇼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의 반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번 모터쇼의 그 트렌드 세 가지는 스마트, 에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차들의 대거 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커넥티드카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강화되고 있는 연비 규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신차와 함께 컨셉트카가 대량으로 나와서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라고 하면 흔히 커넥티드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스마트카의 개념은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진보적인 안전 개념을 담고 있는, 즉 스스로 제어하는, 운전자 스스로 제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동차 스스로 안전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편의 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카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넓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향후 먹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이죠. 그래서 해처 모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과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 진영으로 붙은 것은 주로 고급차들, BMW, 벤츠가 애플과 함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로 대중차들, 아우디를 제외한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현대 기아차라든지 GM 같은 자동차들이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해처 모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자동차 부품사들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업체들 중에서 누가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할지에 따라 이익의 규모도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은 기술 진보가 있었네요. 일단 스마트카가 발전을 하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사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저 같은 좀 초보 운전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스스로 안전도 제어할 정도로 자동차가 발전을 했나요? 일단 지금 뭐 그 정도 단계까지 간 건 아니죠. 중간 단계 정도까지 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넥티드 카. 근데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 또 GPS와의 연결, 굉장히 다양한 연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카가 접속하는 외부 신호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통신망, YMX LTE망, 그리고 GPS라고 하는 위성망, 그 외 그 RFID 같은 다양한 이 매체 접촉 신호, 또 지상파 방송 등 굉장히 다양한 신호와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신호 접속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 신호 체계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망들이 스스로 막히지 않도록, 차가 막히지 않도록 제어하고 스스로 이제 속도 조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기술들이 점차 개발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차량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하는 블루투스와 같은 기기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늘어날 것이고요. 또 카메라 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 모듈들이 증가할 것이고요. 또 하나 실내 내부 공기의 질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망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외에 안전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대거 탑재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규제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카와 관련된 규제를 보시면 미국이 이미 2012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들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일본이나 유럽도 2014년도부터는 규제가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중국도 2016년부터는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의무 장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서
진보된 기술로 이제 시장에서 포장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당연히 차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 의무 기술로 네.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2014년도의 의미는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술들, 또 주행을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전체적으로 높아진 규제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들의 장착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기술 단계는 바로 능동안전의 전 단계 정도,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2020년 정도 되게 되면 자율주행,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것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장 부품만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 사각지대를 감지하고 후측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되어 있고 고급차를 중심으로 장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흐름들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카의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이 해쳐 모여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요,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좀 포함이 됐는지 그 기술 개발에 해쳐 모여할 때 발 좀 담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전장 부품과 관련돼서는 이미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들어가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부품들이 일부 수출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뒤처지고 있나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큰 자동차 시장도 아닐 뿐더러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쪽으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흐름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스마트카 밸류 체인을 봤을 때 가장 이제 하단 쪽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네.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개발 키트입니다. 이런 관련된 개발 키트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는 워낙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MDS테크라든지 인포뱅크, 유비벨럭스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일부 회사가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동차 기술이 나온과 함께 MDS테크 같은 종목이 계속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포뱅크를 포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MDS테크가 갖고 있는 개발 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스마트카 쪽에서 좀 한 발 뒤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과연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도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개발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구글 쪽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흐름을 좀 추적해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현대자동차가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유비벨록스의 지분을 산 이유가 스마트카로 진행하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나 개발 키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현대기아차 지분을 갖고 있는 유비벨록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밸류 체인은 여러 가지 부품들입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던 안전을 위한 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센서와 카메라, 전장 부품 이 세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장 부품 쪽에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비스와 만도 정도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쪽에서는 세코닉스의 카메라가 앞으로도 점점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서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ECU, 그 ECU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커지겠지만 전반적인 센서가 늘어날 가능성, 아날로그 반도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현대차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네. 동부하이텍의 움직임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성차가 좀 밀릴 동안 부품주는 꽤 괜찮았습니다. 만도나 MDS테크, 유비벨록스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탔던데 지금 들어가도 고점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장기적인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들이 좀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 쓸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네. 또 개발되는 것도 수년은 좀 걸려야 될 기술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특히 만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장 부품의 강화는 이제 의무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2014년 한 상반기 이내에는 꾸준하게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카가 발전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부품주 쪽에 좀 더 분위기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만도를 중심으로 한 그 부품주 쪽에 관심, 아무래도 2014년도 상반기엔 조금씩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